엄마의 편지 한 통이 내 인생을 바꿨다. 겨울의 마지막 날씨가 창문을 두드리던 그날 나는 회사에서 돌아와 소파에 몸을 묻었다. 32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5년째 일하는 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 안정적인 월급, 번듯한 아파트, 그리고 평범한 일상.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에 몸을 맡기고 회의실에서 무의미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상.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 속 작은 부품처럼 나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다. 지민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했어요. 승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팀장님의 칭찬에도 내 마음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무엇이 문제일까?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무감각해진 걸까? 어릴 적 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항상 미술실로 달려가 캠퍼스 앞에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림을 그렸다.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은 내게 미술대학에 가라고 권유했지만 아버지의 반대와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나는 경영학과를 선택했다. 그림으로 먹고 살 수 있겠니? 취미로 하는 건 좋지만 직업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아버지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대학에 입학한 후 그림 도구들은 차츰 서랍 속으로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완전히 잊혀졌다. 가끔 전시회 포스터를 볼 때면 가슴이 아렸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이사를 준비하며 오래된 짐을 정리하던 날 나는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고등학교 시절 사용하던 미술 도구들이 담겨 있었다. 붓, 물감, 스케치북. 그리고 그 속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다. 엄마의 글씨체로 우리 지민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다. 5년 전 대학 입학을 앞두고 엄마가 주셨던 편지였다. 당시에는 대충 읽고 넘겼던 기억이 있었다. 엄마는 3년 전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나는 그녀의 물건들을 정리하지 못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낡은 종이 위에 엄마의 정갈한 글씨가 내 눈에 들어왔다. 사랑하는 지민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는 이미 대학생이 되어 있겠구나. 엄마가 너에게 미처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사실 나도 한때는 화가가 되고 싶었단다.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께서 내 그림을 보시고 미술대학에 가보라고 권유하셨어. 하지만 할머니의 병환과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 꿈을 접어야 했지. 대신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해 평생을 살았단다. 내가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내 안에 내 못다 이룬 꿈이 흐르고 있다고 느꼈어. 하지만 지민아, 엄마는 내가 나처럼 되길 바라지 않아. 나는 포기했지만 너는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세상은 너의 재능을 필요로 해. 두려워하지 마. 실패해도 괜찮아. 적어도 시도하지 않은 것보다는 나을 테니.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내 편이란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엄마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내 방에 걸려있는 그림들을 자랑스러워 하셨던 이유. 내가 미술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경영학과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엄마의 눈에 스쳐 지나갔던 그 서글픔의 의미도.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그동안 안주하며 살았던 삶을 돌아보았다. 꿈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엄마의 인생을 통해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는 내가 자신과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랐다는 사실이 가슴을 쳤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일찍 도착했다. 팀장님을 찾아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승진도 앞두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려고요. 동료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친한 친구 수진이는 내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지민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요즘 취업하기 얼마나 힘든데? 아버지는 더 심했다.
전화로 한참을 꾸짖으셨다. 30이 넘어서 무슨 꿈이야? 현실을 봐야지. 하지만 내 마음은 5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했다. 마치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 나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손에 물감 묻히는 것도 어색했고 캠퍼스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웠다. 5년의 공백이 내 손을 무겁게 했다. 이게 맞는 걸까? 의심이 들 때마다 나는 엄마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두려워하지 마. 실패해도 괜찮아. 그 말이 내게 용기를 주었다. 생활은 빠듯했다. 적금을 깨서 당분간의 생활비를 마련했지만 곧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다. 카페에서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는 그림을 그렸다. 밤에는 온라인 미술 강좌를 들었다. 힘들었지만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6개월이 지났다. 작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다. 용기를 내어 내가 일하는 카페 사장님께 작은 전시회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 한번 걸어봐.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카페 벽면에 내 그림 5점을 걸었다. 첫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셋째 날 한 중년 여성이 내 그림을 오래 바라보았다. 혹시 작가님인가요?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특별해요. 그녀는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선생님이었다. 내 그림 한 점을 구매하고 그녀의 학원에서 가끔 강의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내 가슴은 벅차올랐다.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나는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다. 아이들의 순수한 표현력은 내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밤에는 더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점차 내 스타일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도시의 일상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그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희망들을 캔버스에 담았다. 1년이 지나고 미술학원 선생님의 소개로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 기회를 얻게 되었다. 갤러리 관계자는 내 작품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그림에는 독특한 감성이 있어요. 억눌린 꿈이 폭발하는 느낌이랄까요? 개인전을 준비하는 3개월은 고통스러웠다. 밤을 새우며 작품을 완성했고 때로는 자신감을 잃기도 했다.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어려웠다. 아버지는 여전히 내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수진이와 몇몇 친구들은 조금씩 내 곁을 지켜주기 시작했다. 지민아, 내 그림 정말 좋아졌어. 나도 개인전에 꼭 갈게. 드디어 개인전 오프닝 날이 왔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친구들, 미술학원 아이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도 오셨다. 아빠가 왜? 내 고집을 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보러 왔다. 아버지는 내 그림들을 천천히 둘러보셨다. 그리고 마지막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물렀다. 그것은 엄마의 초상화였다. 엄마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것이었다. 내 엄마가 이걸 봤다면 정말 좋아했을 거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제서야 나는 아버지도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개인전은 성공적이었다. 15점의 작품 중 8점이 판매되었고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다. 미술 잡지 에디터가 내 작품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큰 성과는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시도하는 용기라는 것을 배웠다. 2년이 지난 지금 나는 작은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그림을 가르치고 있다. 3번째 개인전을 준비 중이고 몇몇 갤러리와 정기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수입은 예전보다 적지만 내 삶은 훨씬 풍요롭다. 아버지는 이제 내 가장 큰 팬이 되었다. 종종 스튜디오에 들러 내 작업을 구경하고 작은 조언을 건네기도 한다. 엄마의 초상화는 아버지의 거실에 걸려있다. 어제는 한 어린 학생이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은 화가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내가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하다면 너는 이미 좋은 화가야. 그리고 그 행복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해. 그 말을 하며 나는 엄마의 편지를 떠올렸다. 한 통의 편지가 내 인생을 바꾸었다. 엄마는 비록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 꿈을 내게 물려주셨다. 그리고 나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물론 새로운 길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늘 나를 따라다녔다. 때로는 월세를 내기 위해 밤새 그림을 그려 판매해야 했고, 추운 겨울에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두꺼운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작업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두 번째 개인전을 앞두고 창작의 벽에 부딪혔을 때였다. 한 달 동안 만족스러운 작품을 단 한 점도 완성하지 못했다. 불안과 초조함이 나를 괴롭혔다. 이게 맞는 걸까? 그냥 회사로 돌아가는 게 나을까? 그때 수진이가 내게 말했다. 지민아,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진짜 예술가라는 증거야. 완벽한 작품보다 중요한 건 내가 계속 그리는 거야. 수진이의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다시 붓을 들었고 그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내 작품 세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 어느 날 내 스튜디오에 한 노인이 찾아왔다. 그는 내 첫 개인전에서 엄마의 초상화를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저도 젊었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그 꿈을 접었죠. 당신의 그림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스케치북을 보여주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림들이었다. 나는 그에게 간단한 기법들을 알려주었고 그는 매주 토요일 내 스튜디오에 오기 시작했다. 그를 시작으로 자신의 꿈을 잊고 살았던 여러 사람들이 내 스튜디오를 찾았다. 주복 은퇴한 교사, 회사원.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이유로 꿈을 미뤄두었던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용기도 가르쳤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작은 상자를 들고 내 스튜디오를 찾아왔다. 이건 내 엄마의 것이다. 창고를 정리하다 발견했어. 상자 안에는 엄마가 젊었을 때 그렸던 스케치들이 있었다. 놀랍게도 그림들은 상당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풍경화는 섬세한 붓터치와 똑똑한 색감으로 가득했다. 아빠, 엄마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다니. 왜 계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그림으로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지. 그리고 내가 반대했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의 고백에 나는 말을 잊지 못했다. 엄마의 스케치를 보며 나는 그녀가 얼마나 그림을 사랑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엄마가 왜 그토록 내가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엄마의 스케치들을 액자에 넣어 스튜디오 벽에 걸었다. 이제 그것은 내 학생들에게도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내 네 번째 개인전의 주제는 잊혀진 꿈들이었다. 엄마의 스케치에서 영감을 받아 나는 자신의 꿈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그 전시회에서 나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여러분의 잊혀진 꿈을 들려주세요. 방문객들은 작은 카드에 자신이 포기했던 꿈을 적어 벽에 붙였다. 화가, 작가, 음악가, 발명가, 다양한 꿈들이 벽을 채워갔다. 전시회가 끝날 무렵 나는 그 카드들을 모아 하나의 큰 설치 작품을 만들었다. 그리고 전시회 마지막 날 나는 방문객들에게 제안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만나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제안에 응했다. 6개월 후 깨어난 꿈들이라는 제목의 특별 전시회를 열었고 50여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가지고 왔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림, 시, 음악, 발명품. 그것은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전시회였다. 오늘은 엄마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이다. 나는 엄마의 묘소를 찾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그리고 내가 쓴 편지를 읽어드렸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의 편지 한 통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그 편지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내 꿈을 잊은 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로 뛰어드는 것이 때로는 미친 짓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엄마가 주신 용기로 나는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지금 나는 행복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어떤 그림을 그릴지 설레는 마음으로 계획해요. 내 작품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때면 그것이 바로 예술의 힘이라고 느껴요. 그리고 엄마, 나는 이제 이해해요. 왜 엄마가 그 편지를 썼는지. 엄마는 자신의 꿈을 내게 물려주셨고 나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이제 나는 그 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있어요. 엄마의 스케치들은 내 스튜디오의 보물이 되었어요. 학생들은 엄마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고 나는 매일 엄마의 작품을 보며 더 열심히 그림을 그려요. 아빠도 많이 변하셨어요. 이제는 내 전시회마다 제일 먼저 와서 자리를 지키시고 심지어 친구들까지 데려오세요. 아빠도 엄마의 꿈을 이해하게 되셨나 봐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의 편지가 내게 준 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삶의 의미였어요. 나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성공이란 안정된 직장이나 높은 연봉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임을. 엄마의 딸 지민올림. 내일은 내가 처음으로 미국 뉴욕의 갤러리에서 전시를 여는 날이다. 국제적인 무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긴장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엄마의 편지가 내게 가르쳐준 것처럼 실패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시도하는 용기다. 내 스튜디오에는 이제 10명의 정규 학생들이 있다. 그들 각자의 이야기와 꿈이 있고 나는 그들이 그 꿈을 찾아가는 여정을 돕고 있다. 때로는 나보다 그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오늘 밤 뉴욕으로 떠나기 전 나는 엄마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다. 5년 전 그 편지를 발견했을 때와 달리 이제 그 편지는 낡고 구겨졌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용기는 여전히 생생하다. 한 통의 편지가 내 인생을 바꿨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그림을 통해 다른 이들의 인생도 조금씩 바꾸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엄마가 내게 물려준 가장 소중한 유산이다. 엄마가 꿈꾸었던 삶을 이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꿈은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게로 퍼져나가고 있다. 마치 물결처럼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 영감은 또 다른 영감을 낳는다. 이것이 바로 꿈의 힘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엄마의 한 통 편지에서 시작되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나는 작은 봉투를 하나 준비했다. 그 안에는 내가 지도하는 어린 학생 중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소녀에게 쓴 편지가 들어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예술을 공부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사랑하는 민지에게 내 그림에는 특별한 빛이 있어. 그 빛을 절대 잃지 마. 세상은 때로 내 꿈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기억해, 진정한 용기란 모두가 반대해도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란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사는 거야. 나는 항상 내 편이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여정을 응원할게. 지민 선생님이. 편지를 봉하며 나는 미소 지었다. 이것이 바로 엄마가 내게 가르쳐준 것이다. 꿈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 엄마에서 나로, 나에서 민지로,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한 통의 편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된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나는 창밖으로 서서히 작아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내 가슴은 새로운 모험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올랐다. 엄마의 편지가 내게 준 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삶의 의미였다. 그리고 그 의미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